네, 저희가 첫 번째 전해드릴 뉴스는 국내 뉴스입니다. 박원순 시장 블록체인으로 서울시민카드 만든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사범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낸 기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선도 사업에는 중고차 이력을 블록화하는 사업과 블록체인으로 모바일 앱을 구현하여 투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사업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굉장히 자세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입찰 공고예요. 이 부분에 제가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세 번째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어떤 이렇다 할 업적을 많이 못 이루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어떤 업적을 하나 만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세 번 시작하셨으니까 이후로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개를 또 이어 나가시기 위해서 어떤 분명히 뭔가 하나 결과물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박원순 시장님이 블록체인을 만든 서울시민카드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가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블록체인을 활용한 텔레그램과 스테미 때문에 카톡과 네이버 블로그 위축이라는 기사인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 암호화폐가 한창 이슈화 되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주변에도 기존의 제 지인의 연인들끼리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정도로 굉장히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외산 SNS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세며 블록체인 기반 보상 체계까지 갖춰놓고 있어 국내 메신저나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렇게 느낄 만큼 성과가 좋았죠. 텔레그램과 스테밋이.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를 굳이 언급드린 이유는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카톡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메신저의 대기업이나 어떤 포털 사이트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뉴스 기사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에이벨 생명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 통한 간편인증 도입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에이벨 생명, 그러니까 인터넷 보험 회사죠. 여기서 이제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인증받을 수 있는 카카오 인증서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 인증서는 아시겠지만,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간편하게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인증 전자서명 서비스입니다. 근데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에이벨 생명 측은 카카오 인증서는 블록체인과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인인증서 표준기술 규격을 사용해 인증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기존 카카오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카카오톡에서 이제 그라운드X라는 블록체인 자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저희가 지금 공인증서 이제 폐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폐기하고 뭐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한 다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카카오톡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라운드X에 대한 뉴스인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카카오 암호화 플랫폼 구축 위한 자금 조달 고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초기부터 자본과 사업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비자 서비스 회사를 찾고 있다. 그라운드X 회사가 뭐 자본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ICO를 원래 진행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또한 한 대표는 콘텐츠 공유와 게임 분야에서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용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쵸.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지금 2017년하고 18년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17년에는 정말 진짜 너무
너무 판타스틱한 그런 로드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기대함으로써 어떤 코인에 대한 가치를 매겼던 반면 2018년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 도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로 거품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희가 실생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보면 이분이 말한 것처럼 어떤 컨텐츠 공유나 게임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괜찮다고 느껴질 때쯤에 다시 한번 가치 상승이 더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국내 게임 분야 업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드리려고 했던 게임 업계 관련 뉴스 전에 아까 전 뉴스에서 카카오톡하고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네이버 라인 7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 설립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박스는 15개국의 언어를 지원할 것이며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0.1%로 시중보다 매우 저렴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저희가 2017년에 빗썸 이후에 업비트가 나왔죠. 근데 업비트가 나오기 전에 빗썸이 저희 국내 1위였는데 지금은 다시 1위가 됐지만 업비트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기존의 빗썸과 다르게 많은 코인을 통용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 국민들한테 가장 접근하기 편했던 어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한 간편 인증 서비스와 24시간 고객센터 같은 이런 카카오톡만의 장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거래소였습니다. 제가 이 네이버 라인에 대한 이 비트박스 거래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나라에서는 국민 메신저가 카카오톡이지만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가 라인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국내가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가 비트플라이어라는 거래소인데 그게 일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지표를 알 수 있듯이 일본 분들이 지금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네이버 라인, 국내 일본 내에 있는 국민 메신저 앱에서 이 라인에서 거래소 비트박스를 만든다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서비스하게 된다면 지금 이 비트박스 거래소 사용하기 위해서 뭐 라인을 뭐 가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거래소를 서비스함으로써 어떤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접목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일본에서 정식 런칭을 제대로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되게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존 메신저나 포털 사이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그라운드X의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업계는 국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에 대한 기사를 전달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기사는 네오이즈 iOS 기반 블록체인 게임 연내 출시라는 기사인데요. 국내 게임 회사 네오이즈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네오이즈의 투자자 회사 네오플라이의 권영길 대표는 2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네오이즈와 네오플라이가 협력해 연내 iOS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밑에 내용 보시면 권영길 대표가 최근 국내 게임 업체 사이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네오이즈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블록체인 개발 부서를 운영하는 등 블록체인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오플라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네오플라이가 EOS 서울이라는 EOS의 블록 프로듀서라고 하죠. BP 대표가 저희 국내에 2개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네오플라이가 이제 18위로 저희 국내 프로듀서 블록 프로듀서로 선정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31위로 밀려나가지고 이제 백업으로 가 계시는데 그만큼 이 네오플라이의 이 투자자 회사인 네오이즈의 투자자 회사인 네오플라이가
굉장히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오스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이오스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이 나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 기사입니다. 네오이즈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지금 한창 월드컵이니까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서비스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국내 뭐 MMORPG, 뭐 블레스 같은 그런 여러 게임들을 런칭하고 서비스했던 국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게임 회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시는 분은 아실 넷마블에 관련된 기사인데 방준혁 넷마블 의장 블록체인 모든 기술에 적용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박준혁 넷마블 의장은 제9회 2대1 전략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기술에 적용될 것이다. 블록체인이 융합된 상업을 한다면 적극 찬성하고 싶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좀 신세대인 게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밑에 내용 보시면 그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정작 비트코인 가지고 돈 번 투자자들은 대학생이라며 비트코인을 공부하며 뭔지 아니까 그렇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어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망하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본 것보다는 좀 어리고 좀 신세대이신 분들이 정보를 좀 빨리 캐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음 기사는 국내 게임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에 관련된 뉴스도 전달드릴까 싶어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국내에 리얼리티 리플렉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 리플렉션은 블록체인 기반 AR 부동산 게임 모스랜드를 이제 모스랜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리얼리티 리플렉션은 기존에 뭐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3D 스캔, 암호화폐 등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기술력과 서비스를 모두 지닌 스타트업입니다. 이미 VR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름난 회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VR 스캔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모스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국내 투자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리얼티 리플렉션에서 출시된 결과물이 이제 뭐 VR 축구 게임 스피드볼 아레나, 리듬 게임 뮤직 인사이드, VR 포커 게임 갱스터 언더그라운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모스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질 게임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굉장히 그 VR, AR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VR이 상용화되기에는 어떤 장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AR 같은 경우에는 위치 개방 플러스 어떤 카메라 같은 어떤 다른 추가로 현실 기반한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AR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같은 기능과 핸드폰에 있는 GPS 지표 같은 걸로 AR을 쉽게 저희가 다른 매개체를 두지 않아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어요. 저희 국내 뭐 핸드폰은 이미 뭐 거의 웬만한 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AR 기반 게임이 굉장히 흥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임 관련 주식도 그렇고 이런 게임들은 결과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 인식은 다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 모스랜드 최근 가격을 보니까 ICO 대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내려온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완성이 됐을 때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 굉장히 궁금한 기사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국내 뭐 웹 메신저, 뭐 웹 포털 사이트, 게임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는데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기사를 보면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우리은행 해킹으로 곤혹, 다시 불거진 보안 불감증이라는 기사인데요. 우리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뭐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공인증서를 유출한 이력이 있죠. 밑에 보시면 2014년 공인증서가 유출돼 금융결제원에서 공인증서를 일괄 폐기한 바 있다. 저는 공인증서가 실제로 지금까지 잘 써왔지만 이게 미래에 있어서도
이게 저희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른 수단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는 기사입니다. 자, 다음 뉴스를 읽어보시면 잃어버리지 않는 생체 인식 기술, 바이오 인증 기술이 미래에 선도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내용 읽어보시면 생체 인식은 개인마다 다른 지문, 그리고 홍채, 땀샘, 구조, 혈관 등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 방식인데요. 얼굴 모양이나 음성 지문, 그리고 안구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은 열쇠나 비밀번호처럼 타인의 도용이나 복제에 이용될 수 없다는 기사입니다. 뉴스에, 영화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홍채, 망막, 이런 모세혈관 이미지를 데이터화해서 인증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밑에 내용 보시면 홍채의 무늬와 망막의 혈관 패턴은 출생 후 3세 이전에 모두 형성되며,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체 인식 기술,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이런, 저희 지문이나, 생체 인식, 홍채 인식, 이거를, 과연, 잘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곳에 저장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곳에 저장할 수 있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체인식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화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를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저장 공간은 보안이 잘 돼 있나? 그래서 이 생체인식 기술하고 이제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기술로 공항 디지털 혁명의 시동이라는 기사인데요. 공항 디지털 혁명 기사에 보면 공항 IT 비용이 2023년까지 46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라는 기사인데 46억 3천만 달러면 한 5천억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공항 쪽 분야에만 이 생체인식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이 한 5천억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기사입니다. 공항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낼 기술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체인식. 둘째,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셋째, 그리고 아날리스틱스, 분석. 넷째, 인공지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아실 수 있다시피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네 가지 기술인데요. 그 중에 생체인식과 블록체인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인 리뷰 때 특정 카테고리를 묶어서 코인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인 리뷰의 카테고리는 신원 확인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여러분들의 신원 확인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 코인들을 묶어서 소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뉴스는 저희가 다 살펴봤고 해외 뉴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해외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지갑 특허 신청이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모순되는 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걸겠다, 거래소 폐지한다, 그런 식의 얘기 나왔다가 실제로 뒤에서 보면 블록체인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비트맨의 우지영 같은 대표도 지금 중국인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많은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참 모순이 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인데, 이 기사를 보시면 지난 2017년 말 중국 베이징 소재 특허청에 제출되었던 이번 특허에 따르면 디지털 지갑을 사용할 경우 거래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이거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금 세탁 및 어떤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것만 막으면 중국은 충분히 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많이 남겨두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 중국 대만 블록체인 표준 제정 논의라는 기사인데요. 7월 1일입니다. 어제 열렸던 대만 타이베이에서 크로스 스트레이트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발족식이 열린 가운데 블록체인 표준 제정에 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장청충 전 행정원은 중국 본토와 대만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표준을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따지 하진 않았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의 신관, 학, 연 관계자들이 모여 결성한 이번 영맹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신베이시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지를 설립하는 등의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월 21일인가요? 주의식 관련 규제가 있죠. 주의식 회의에서 이번에 그 가상화폐에 대한 확실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저희가 3월인가에 아마 소식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에서도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국 말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국가에서의 이런 논의를 각자 논하고 주의집에서의 통일안에 대한 표준 규제가 나오면 아마 이 시장은 안정된 규제 안에서 더 커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는 또 중국 관련 뉴스인데 바이낸스에 관한 기사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우간다 첫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이라는 기사인데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이낸스가 우간다의 최초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 지난달 29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우간다 실링 화폐 거래를 추가하고 최초의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우간다를 설립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이낸스는 은행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확대해 가고 있다. 굉장히 대단한 업체예요. 이 바이낸스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존의 국내 빗썸이나 업비트가 거래량을 1위였지만 바이낸스가 BNB라는 코인도 제시하면서 새로운 거래소 패러다임도 제시했고 이런 은행 서비스 닿지 못하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확대해 간다는 것은 바이낸스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사예요. 저는 굉장히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 개최 관련 뉴스인데 이 기사를 제가 굳이 꼽은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8 이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이 뉴 패러다임, 뉴 퓨처라는 주제로 이제 오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는데요. 이 서밋에서는 블록체인, ICO나 블록체인 전략 등의 세 가지 큰 주제로 진행되고요. 전시와 오찬 만찬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체는 중요하지 않고 파트너의 트론, 하이콘, 네오, 퀀텀, 넥스트블록, 바이낸스 등이 함께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가하는 연사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있는 디스크립션인데요. 보이시나요? 네네. 이제 연사들을 보시면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 바이낸스의 CEO인 청팽자오, 그리고 네오의 CEO인 다홍페이, 그리고 퀀텀의 CEO인 패트릭 다이, 그리고 트론이죠.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 그 외에 이제 바이낸스 랩스의 헤드, 트리드 캐피탈의 CEO, 그리고 온톨리지의 파운더 이 준이님도 오시고 아이온의 CEO. 그러니까 중국의 네노라는 코인의 CEO 및 임원분들이 다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서밋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행사입니다. 제가 이 행사를 굳이 왜 언급을 해드렸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여기에 갑니다. 이게 유료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시간도 안 나시겠지만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에 여길 가서 굉장히 여기 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와 그리고 각 코인에 대한 어떤 로드맵 같은 이런 신선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좀 더 저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9시 코인 뉴스는 마치는데 저희가 두 번째 컨텐츠 진행할 차트 리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지표를 더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지표인 거래소 거래량에 대한 지표인데요. 상위 탑5 거래소에 대해서 저희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이 거래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루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7월 2일 기준으로 한 번만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이런 블록체인 시장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더 들어오고 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이 거래소 간의 경쟁, 그리고 특정 거래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굉장한 지표를 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컨텐츠가 매일매일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이 지표는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투자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비트플라이어 일본 거래소가 20만 7천 BTC 현재 거래량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19만 6,250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KX 거래소가 14만 4천 BTC. 와, 그리고 코인베네, 이거 비트지를 제치고 코인베네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신기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코인베네 같은 경우에는 10만 8천 BTC 정도로 거래되고 있고,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7만 7천 BTC의 거래량을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래량 지표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니까요. 저희가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